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미국 47년 만에 최대 파업. 미국이 47년 만에 최대 파업으로 4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36개 항구가 올스톱 되었는데 하루에 6조 6천억 손실을 보고 1주만 진행이 되어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끔찍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 미사일을 퍼부었는데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유력해지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릴레이식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탐험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미국 40만의 최대파. 정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란, 이게 핵시설 보이시죠? 여기를 현재 공격 최고의 찬스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먼저 미국 항만 최대 파업, 세계 경제 위기 우려. 미 동남부 항만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무려 47년 만인데 이게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가뜩이나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 자극 등 경제 여파. 미국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는 따라가잖아요. 자, 미국 항만 최대 파업, 36개 항구가 올스톱되고 하루에 6조 6천억을 손실을 보고 장기화일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먼저 4만 5천 명이 가입한 항만 노동자 협회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6개 항구 올스톱 돼가지고 미국 동해안, 멕시코만 그 일대까지 지금 다 확산됐어요.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로 손실을 봐요. JP보건은 하루에 6.6조 손실. 와, 어마어마하네요. 한 달이면 200조 손실입니다. 인플레이션 부작용. 식품부터 자동차가 항만이 이제 파업을 해버리니까 제때 전달되지 못해서 모든 산업 체제가 붕괴돼 버리는 거겠죠. 1주 스톱 하게 되면 1주 했다. 기본 1주는 하잖아요. 공급망은 한 달 반이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공급망이. 그런데 이게 문제는 1주 스톱 된 게 회복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항만 파업은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장기화 파장, 물류 지연으로 물가 급등, 달러 상승. 이게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극을 안 하려고요. 서로들 몸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 이건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노측 임금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아직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심해지면 안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미국 항만 동시파업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게 미국 동부입니다. 뉴욕 비롯해 가지고 여기 플로리다주 지나서 멕시코, 와, 텍사스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전면 파업에 완전 돌입했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서부 해안 운임 대비 동부 해안. 왜 그랬냐? 서부는 그나마 좀 나은데 여기가 동부잖아요, 미국.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지금 낮으니 먹고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서부 대비에서도 약하고 절대 수치로도 너무나 형편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카운트다운. 이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아랍 연맹에 둘러싸여 해가지고 그 아랍 연맹에 타겟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또 전쟁을 했을 때 결코 무너진 적이 없죠. 백전 거의 백승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아랍의 맹주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제기, 내부선 지금이 적기,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쏴라 이렇게요. 자,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은 핵시설 공격, 전쟁 확대, 경제 타격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지금 깝을 친 거예요. 이란이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도 막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했는데 그 전에는 대리전이었잖아요. 예멘이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뭐 이런데 근데 지금은 대리전이 아니고 그림자 어떤 공격이 아니고 이제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맞짱 뜨는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 180발 미사일을 겁없이 날렸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최대 기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공격받고 물론 피해는 적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월드 스트레스 저널에서는 이스라엘, 이란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핵이라든가 원유 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거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카운트다운이니까. 전쟁 확대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져요. 자, 이스라엘, 이란 이 그림자 전쟁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직접 공격했는데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 이란 미사일 공격 바로 이게 이제 서로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뿔받아서 미사일로 지금 180발이나 쏜 거 아닙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나중에는요 이게 확대되면요 서방 러시아까지 개입 시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가뜩이나 러시아 푸틴은 아주 뱀처럼 사악한 사탄처럼 상황을 보고 있어요.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사악하게 가뜩이나 우크라이나한테 거기도 하나 제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러시아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런 게 이스라엘, 러시아에게는 호재예요. 그렇다면 또 서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꼴에 자존심 서로 대결을 하겠죠. 지금 서방은요 무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미 생산 라인이 다 중단됐고요. 그나마 독일이 강국이었는데 독일도 다 중단됐고 최첨단 일부 무기들만 활성화되는데 전쟁이 최첨단 무기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경제 타격, 주가 폭락. 지금 주식 계속 폭락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지도 못했어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갔던 중국 주가가 지금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례인데 이거 다시 또 주가 폭락, 릴레이식 폭락.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가 또 추락할 수 있어요. 채권, 유가, 달러가 지금 급등하는 어떤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인플레 급등,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이 경기 침체 늪에 빠졌냐 안 빠졌냐 했는데 이런 또 전쟁까지 이런 전쟁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동부 항만 파업 동시에 터졌잖아요. 미국 항만 파업, 이 전쟁, 여기에 또 중국의 침체. 자, 이스라엘 둘러싼 친이란 세력 주가 폭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요르단 옆에 이 조그마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등치가 큰 나라들 있죠.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예멘은 후틴 반군, 이란은 그냥 원래 이제 본토 헤즈볼라도 막 전면 지원하고 하면서 자, 사실상 이란이 악의 축이죠. 이라크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리아는 정부군이 문제고 레바논 헤즈볼라 역시 자, 가자 지구는 하마스 이렇게 해서
지금 삥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하고 계속 그림자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서로 둘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다 겁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이란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란이 아직 그 정도 파워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핵도 완전히 뭐 만든 나라도 아니고. 여기면 이제 S&P, 뭐 다우, 나스닥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서막일 수 있다. 자,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 4가지 시나리오,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들인데, 이란과 전면전 위기, 이스라엘은 핵무기. 먼저 이스라엘 제한적 핵 보복,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제한적 핵 보복. 이란이 이스라엘의 재래식 공격을 퍼부었을 경우, 이란이 선제 화학이라든가 생물학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양이 크지 않을 경우는 이스라엘은 제한적 핵 보복을 단행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란 방사능 무기 부분 핵 공격. 이럴 경우는 좀 심각하겠네. 이스라엘 재래식 무기 파상적으로 다 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피해에 따라서 핵 공격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이거 핵전쟁 하게 되면 이란 그냥 게임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예방 공격. 이란이 핵무기 피해 수위 보복. 그러니까 이란이 너무 막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재래식 무기로. 이스라엘 재래식 무기로 국가 서로 위협하다가 지금 이번처럼 이스라엘을 자꾸 어마어마한 미사일, 어마어마한 드론 공격이 계속 진행되면 참다 못 참고 핵무기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버리겠죠. 자, 마지막 이란과 이스라엘 핵 선제 공격. 와, 이것은 끔찍한 일인데 누군가 핵시설을 파괴하든 핵공격을 하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보유한 모든 걸 쏟아내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곧바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100% 러시아, 중국은 끼어들어요. 아주 공산주의들은요, 기회만 났다가 하면 그냥 전 세계 공산화 못 시켜서 안 달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 끼어들어가요. 그렇다고 유럽 서방 놈들이 뭐 건전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지금 악의 축들,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많은 나라들 식민지 삼아서 못된 짓거리를 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사상에서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고, 여튼 이 두 세력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조그만 지구에서 10분의 1 핵만 쏴도, 보유한 10분의 1만 핵만 쏴도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전멸당해요. 자, 미국 주가 대폭락과 경기 침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번 조금 이제, 자, 미국의 주가 폭락. 자, 중국의 기술력이 밀려 다 내줄 판, 아직은 완전히 밀리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중국은 굴기를 내세워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역전시킨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일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 연방부채, 이거 미국 공적 연방부채가 28조, 지금 33조 4조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경제규모 수준이에요. 미국 경제규모. 미국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언제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치가 않아요. 외환 보유 달러 감소. 지금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 달러를 예전만큼 쳐주질 않아요. 65.9%에서 59.2로 갈수록 미국 달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의 기술 역전, 자동차, 중국 전기차는 부각되면서 미국 비중이 급락하고 있고, 미래 첨단, AI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추월하고, 물론 중국은 지금 어떤 완전 실체는 없지만 실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갔어요. 전공법, 게릴라식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확장시킨 거죠. 미국 과대포장의 거품도 문제입니다. 주가, 채권, 달러, 미국이 너무나 지금 거품이 심해요. 경기 침체 현황, 주요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요. 두 나라 다 악화됐죠. 제조업, 실업률, 성장률. 경기 침체, 금리 역전됐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후 인하,
샴의 법칙 이거 따르면 100% 경제 위기가 터진다고 나오는데 지켜볼 문제죠. 급격한 금리 인하. 자, 빅컷 이번에 단행했잖아요. 자, 올해 중으로 2번 연속 빅컷을 단행하고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스몰 컷을 또 한두 번, 두세 번 더 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심상치 않네요. 자, 미국 연방 부채 보실래요? 81년까지 이거, 91년 여기, 2001년 여기, 2011년도 여기에요. 다 빌빌빌인데 10년 만에 이렇게 뛴 거 보세요. 10년 만에. 와, 2023년. 그리고 2033년 뒤면 이거 전망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 문제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망조로 가는 거예요. 자, 최근 20년간 경기 침체 5차례. 여기 보시면 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일어났었고, 자, 빅테크 대란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07년 8년에 금융위기 미국발, 여기는 코로나 때도 만만치 않죠. 회복하는 데다가 또 지금 안 좋아요. 별로 상황이. 자, 0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위기가 터지는 건데, 지금 위에서 놀아야 하는데 너무 좀 밑부분에서 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것도 보자고요. 삼성 SK 최대 위기 구조조정.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직원 임원 30% 감원. 물론 해외 일부 감원입니다. 그리고 미주, 유럽, 아시아 해외 일자리 급감. 모든 계열. 삼성전자가 특히 위험하지만 전기, SDS, 디스플레이도 만만치 않아요. SK 전체 계열 이노베이션 전기차 부분이 가장 지금 심각하고, 석유화학도 심각합니다. 구조조정 1억 5천에 3억 뭐 이렇게 줘가고, 연봉 50%, 자녀 뭐 학자금 1년 뭐 플러스 뭐 또 기타, 이걸 제시하면서 그만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노베이션 부채 23조, 이게 50조, 계열사도 확대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50조로 확대돼 버렸죠. 기타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LG그룹, 해외 반도체, 인텔. 먼저 국내 그룹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LG그룹은 아직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단행. 결국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계속 파업이나 일삼았던 그 노조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귀족 노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맨날 데모. 그렇다고 제가 임원들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무능이, 아니 그게 머릿속에 무능밖에 없어요. 무능밖에. 좀 전문 경영인을 돌입시키든지. 외국인 삼성전자를 5주 9천, 거의 6주를 팔아제꼈고요. SK하이닉스는 8천. 자, 압도적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자 5만전자 무너졌다가 다시 6만으로 회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걱정돼요. 여기 보시면 D램 업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뭐 하나 잘 두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D램, 그렇게 자랑했던 D램이 7세대인데 지금 중국 다 쫓아왔네. 6세대로.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추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대만에 TSMC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추락하는 거 보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나요? 경제위기 떼돈 벌 수 있는 네 가지. 뭐 위기가 터지든 경제 침체가 깊어지든 부동산 수익은요, 여러분들이 서울, 경기, 아마 경제위기 터지면 반토막으로 집값도 떨어질 거예요. 그 조건하에 자 5억이 20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서울 3기 유망지역 분양받으면 5억이 14억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지방의 폭락 아파트는 5억이 10억. 단 조건이 경제위기 터져서 반토막이 났을 때예요. 주식 역시 경제위기 터지면 삼성전자,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분위기라면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3만 전자까지 떨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뭐 5억이 10에서 15억은 가볍게 가겠네요. 코스피 펀드,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5억이 10에서 15억 역시 세죠. 자, ETF 인버스 레버리지 얘도 5억이 10에서 15억. 결론적으로 만약에 바닥을 쳤다, 그때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아니면 언제 돈 벌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몰빵해야죠. 특히 우량주로 해야 돼요. 우량주로. 꼭 돈 더 먹으려고 탐욕으로 테마주하고 이상한 거 잡고. 가상화폐 수익 비트코인도 5억이 10에서 20억. 하지만 불안전한 암호화폐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달러 금, 얘들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해야겠죠. 달러 경제위기 전에 5억 투자하게 되면 7억 정도로, 금도 경제위기 터지기 전에 5억 투자하면 7억, 원자재도 5억이 7억, 원자재 많죠, 종류도. 그런데 이게 경제위기가 안 터지게 되면 손실 봐요. 자,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달러는 아직도 고점에 머물러 있으며 유가가 꿈틀거립니다. 경제 문제가 없다면 집값은 오를 테지만 지금부터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